새해가 되면서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가야 올해는 가장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변수들이나 기준점은 뭐가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 하는데요. 강의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신년이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뭐 다이어트, 금연, 뭐 연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재테크 계획도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재테크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작년 재테크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로 비교를 했을 때 7.69% 정도의 등락을 가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3.70% 정도 보였습니다. 예금은 당연히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2%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작년 한 해가 굉장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에 대한 수익률은요. 예금의 10배에 가까운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일 뿐 놔두고 미래 계획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당연히 경제 전망은 따라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전망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라는 게 당연히 부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올 한 해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이 드디어 끝나나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1단계 합의문을 앞두고도 있고요. 2단계는 대선 전에 할 거다, 아니면 이후에 할 거다,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상으로는 트럼프가 당연히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히 전에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유가 전망치를 보더라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이전에는 62달러 정도의 수준을 보였어요. 갈등을 보임과 동시에 예상치가 변경이 됐는데 65.5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최고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11월 3일이면 미국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대선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호재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 이란, 그다음에 북핵 문제 모두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조금 더 유리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항상 저희가 매년 되면 저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올해도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아니면 너네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조금 그런 마이너스 요인은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올해 항상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저희한테 좋은 일도 했습니다. 항상 저희한테 조금 폐가 되는 역할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와 수출 규제 문제들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되려 저희한테는 호재가 됐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화, 국산화 과정을 굉장히 거쳐가고 있는데 심지어 소부장 특별법까지 통과가 됐고요. 통과되고 직후에 일본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한국 니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12-9. 불화수소도 솔브레인이 성공하면서 국산화시키는 것들에도 굉장히 청신호가 밝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을 볼 때 저희한테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더 많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정확한 경제 전망은 예상치일 뿐입니다. 정확한 거는 돼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크냐라는 걸 따져보는 게 우선일 텐데 솔직히 저는 저희 자녀가 언제 자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3시, 4시에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게 변수인데
재테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성공한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똑같이 했는데 실패하면 그거는 실패한 재테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2020년 성공하는 재테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주목해 보실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DNA에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NA 하면 당연히 뭐 그림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핵산 모양이 뭐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유전자 업체에 뭐 투자를 하라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유전자 업체가 아니라요. 새로운 겁니다. DNA 재테크라고 해서요. D 데이터, N 네트워크, A AI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당연히 지금 최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요. 빅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 빅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냐면 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1분 동안에 생성되는 게 200만 건의 기록이 검색 기록이 생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72시간 분량이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트윗에서는 210만 건 정도의 트윗이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나라가 뭐 이번에 굉장히 호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3법이 발의된 지가 솔직히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명 정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명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명 정보를요,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잘 활용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 장비 시장에서 세계에서 각각 1위, 2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그리고 데이터, DNA 얘기했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산 투자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2020년 예산안을 보시더라도요. 4대 중점 투자,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보면은 굉장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자립화에도요. 기존에는 작년에는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었는데 올 한 해에는 2조 1천억 원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 외에도 DNA와 빅3 산업에도 3조 2천억 원에서 4조 7천억 원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경제 전망을 얘기하고 갑자기 정부 예산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모이는 곳에 재테크의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모이고 정부가 밀어주는 재테크를 저희가 뭐 중점적으로 한다라면 저는 안정적인 재테크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무조건 필수시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개최했던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했던 CES 2020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반도체 기술이라는 것들을 선보이면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시장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뭐 올해만 비교를 하더라도요. 작년에 비해서 5.5% 정도의 상승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그리고 21년, 22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할 것 같고요. 23년도에 약간 정체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시스템, 뭐 관계별 소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요. 골고루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주가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테크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주들도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총 18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SK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뿐만 뭐 반도체 시장이 화랑이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도 있지만 좀 저금리 기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대부분 하는 말들은 돈을 넣을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수익이 날 만한 곳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주식과 뭐 증권사와 부동산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뭐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증권사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안정적인 성향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와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세부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면 상반기 때에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것 같고요. 나는 반도체 이번 올 한 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반기 때는 SK 하이닉스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이 많이 파는 대형 식당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반도체가 아니어도 먹거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될 겁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요.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일 품목 맛집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하반기에는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당연히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뭐 정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과거에 느린 데이터 이제 적응하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빠른 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용화 일정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좋아질 거냐도 저희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요. 올 한 해 상용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삼성 전기가 저는 조금 더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5G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MLCC라는 부품입니다. 자, MLCC는 뭐냐? 전극과 세라믹층이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인데 이게 많이 들어가야 부품 자체가 뭐 전자기기가 핸드폰이 얇아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빨라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개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핸드폰에는요 무려 1000개가 들어가고요. 5G 기지국에는 16,000개가 들어가고요. 요즘에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서 전기차 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차에도 3만 개가 넘는 게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5G 상용화도 되고요. 전자부품도 점점 더 고성능화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MLCC 부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공급량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반대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글로벌 2위 업체인데 삼성전기 주가가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 1년 동안 올 한 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통신장비 업체인 KMW 역시 올 한 해 실적 자체가 흑자로 전환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5G 상용화가 되면서 당연히 기지국과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KMW는 올해 매출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와 KMW도 저희가 노려볼 만한 재테크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테크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저희가 수익률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안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본드 투자, 채권 투자 같은 걸로 안정적인 수익도 같이 챙겨주신다면 올 한 해 2020년 재테크 전략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트폴리오 전략 큰 그림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 들어봤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